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프랑수와즈 사강. 이 소설은 프랑수와즈 사강이 24살에 쓴 소설로 39의 인테리어 전문가인 폴이 5년 동안 사귀고 있는 로제라는 남자와 새롭게 알게 된 25살의 잘생긴 변호사 시몽이라는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연애 소설이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간단하다. 39의 이혼녀였던 폴은 5년 동안 사귀고 있는 로제가 자신을 외롭게 하는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폴의 애인인 로제는 40대의 운수업자이다. 로제는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고 자유분방한 삶을 원했다. 그래서 애인인 폴이 자신을 원할 때에도 그녀를 집에 혼자 있게 두고서 혼자 밤거리를 배회하며 자유를 느끼기를 좋아했다. 폴은 오늘도 혼자 외롭게 침대에서 일어난다. 그녀는 함께 침대에서 체온을 나눌 사람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애인인 로제는 폴과 함께 밖에서 저녁을 먹고도 그녀의 집에서 그녀와 함께 있어주지 않고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고는 다시 차를 몰고 어딘가로 가버린다. 폴은 혼자 외롭게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곤 했다. 로제는 폴과 함께 저녁을 먹고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 후에 또 다른 여성과의 만남을 위해 밤거리를 배회했다. 다음날 잠에서 깬 폴은 클랩에 가에 있는 한 집으로 서둘러 찾아갔다. 집에 가구가 없어 횡한 그 집에서 집 주인인 반덴 베시 부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실내복을 입은 잘생긴 청년이 나타났다. 그는 그 집의 아들인 시몽이라는 청년이었다. 그 집의 주인인 반덴 베시 부인과 집을 꾸미는 일을 상의하고 1시간 후에 집을 나오니 밖에는 소형차에서 시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몽은 차에서 1시간을 기다린 것으로 보였다. 시몽이 그녀를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서 폴은 그 차에 탔다. 마티뇽 가로 가는 차 안에서 폴은 그가 25살이고 변호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시몽은 폴에게 언제 같이 식사를 하자며 데이트를 신청한다. 그러나 그녀는 당분간은 일이 많아서 안 된다고 답한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녀를 내려준 시몽은 그녀가 가는 것을 서서 한동안 바라보고 서 있었다. 차를 돌려 변호사 사무실로 간 시몽은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맨 후 겨우 주차를 하고 사무실로 걸어가는 길에 지나가던 여자들이 뒤를 돌아보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정도로 시몽은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늦은 출근의 시몽은 플로레 변호사에게 꾸중을 듣는다. 그리고 그날 만난 폴을 떠올린다. 그날 저녁 로제는 폴을 데리고 생제르맹 지하에 있는 새로운 곳으로 놀러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폴은 또 다시 시몽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 시몽이 반덴 베시 부인의 아들이라는 점에 흥미를 느낀 로제는 흔쾌히 시몽과 함께 술을 마신다.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시몽은 만취했고 로제는 시몽을 데려다 주어야겠다며 그를 차에 태우고 폴의 집까지 갔다. 폴의 집에서 로제는 그날 폴과 함께 잤다. 로제는 폴을 끌어안고 잠이 들었지만 그날 폴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다음날에 폴이 쇼윈도에서 석고상에 모자를 씌우며 일하는 모습을 시몽이 숨어서 바라보고 있었다. 디자이너와 상의하며 일하고 있는 폴에게 시몽이 천천히 다가가 인사를 건넨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몽은 그녀와 교회로 나가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고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간 둘은 작은 식당 앞에 차를 세우고 들어갔다. 시몽은 조금 전에 폴과 함께 일하던 디자이너를 흉내내고 또한 자신의 어머니 흉내를 내면서 폴을 재미있게 해주었다. 식사 후 둘은 밖을 걸었다. 폴은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청년 시몽에게 애정 같은 것을 느꼈다. 그런데 함께 길을 걷는 그 시간에도 폴은 로제를 떠올린다. 그리고 시몽이 건네는 말들은 더 이상 폴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폴은 자신과 차를 마시기 위해 전화를 할지도 모를 로제를 생각하며 빨리 돌아가자고 말한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둘은 굳게 입을 닫고 있었다. 한편 로제는 최근에 칵테일 파티에서 알게 된 배우가 되기 위해 영화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나이든 남자를 사귀고 있던 매지라는 여배우 지망생과 몰래 만나 정사를 즐기고 있었다. 매지는 배우가 되기 위해 돈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 나이가 많은 남자와 사귀지만 로제와의 육체적 만남을 즐기는 여자였다. 매지는 로제와 침대에 누워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틀 일정으로 시골로 놀러가자는 제안을 하고 로제는 이에 응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로제와 항상 시간을 함께 보냈던 폴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그와 함께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로제는 폴에게 전화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을 하기 위해 릴에 가야 한다고 통보한다. 로제의 바람기를 알고 있지만 폴은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다. 자신의 애인이 외도를 하는 것보다 겁나는 것은 주말 이틀 동안 혼자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애인이 없는 여자로 일요일을 보내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토요일에 폴은 반덴 베시 부인을 찾아갔다. 그 부인은 사실 20년 전에 로제와 사귀었던 사람이라. 폴은 이 부인의 어떤 점이 로제에게 매력적으로 보였을지 찾아보려 노력했으나 결국은 찾아내지 못한다.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시몽이 집에 돌아왔다. 폴은 시몽을 보고 부담스러운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다. 일요일 잠에서 깬 폴은 문 밑으로 들어와 있는 속달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는 시몽에게서 온 편지였는데 그녀를 음악회에 초대하는 편지였다. 오늘 6시에 플레이엘 홀에서 아주 좋은 연주회가 있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폴은 이 편지에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구절 때문에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브람스를 좋아하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생각나지 않았다. 그 짧은 질문이 그녀에게는 갑자기 거대한 망각 덩어리를, 다시 말해 그녀가 잊고 있던 모든 것,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던 모든 질문을 환기시키는 것처럼 여겨졌다. 어쩌면 그녀는 로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여기는 것일 뿐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시몽의 초대에 응했고 둘은 연주회를 함께 들었다. 그런데 시몽은 낮에 연주회에 오기 전에 우당의 언덕에서 로제가 다른 여자와 놀러온 것을 목격했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폴을 보면서 차마 그 말을 해줄 수가 없었다. 연주회가 끝나고 시몽은 폴을 데리고 칵테일을 마시러 갔다. 시몽은 그녀에게 음악 얘기를 했지만 폴은 그의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집으로 전화가 올 것만 같아 그녀는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몽은 로제와 사귀면 항상 외로울 것이라며 자신은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다고 사랑을 고백한다. 사랑을 고백하는 시몽을 뒤로 한 채 폴은 밖으로 나가버렸다. 한편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매지와 함께 방 밖으로 나가지 않다가 딱 한 번 밖으로 나갔을 때 우연히 시몽을 만난 로제는 불안했다. 차로 매지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연주회가 중계되고 있었다. 아나운서가 방금 전에 연주된 곡이 브람스의 곡이라고 말했다. 그녀를 내려주고 로제는 차를 폴의 집 쪽으로 돌렸다. 로제가 폴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 안에는 폴이 외투를 벗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로제는 폴이 시몽을 좋아하게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폴은 시몽이 친절은 하지만 개성이 없다고 말한다. 그 이후 로제는 일이 바쁘기도 했고 매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폴을 방치하게 되었다. 그렇게 로제가 폴을 방치한 그 기간에 시몽은 열렬하게 폴에게 사랑을 속삭였고 시몽은 폴의 집으로 찾아가 그녀와 함께 지내게 된다. 매일 저녁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려준다는 사실에 폴은 행복감을 느꼈다. 시몽과 함께 살고 있는 폴을 두고 로제는 점점 불안을 느낀다. 그리고 로제는 폴을 만나 자신이 여자 문제로 실수한 것을 사과한다. 로제의 사과에 눈물을 흘리는 폴을 로제는 안아주고 달랜다. 폴은 로제의 채취와 담배 냄새를 들이마시자 구원을 받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녀는 시몽과 헤어질 것을 결심하고 시몽은 그녀의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나간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폴의 일상에는 로제가 저녁 약속이 있어서 늦는다는 전화로 소설은 마무리된다. 이 책은 작가가 24살의 어린 나이에 쓴 소설이지만 중년의 사랑과 여성의 심리를 너무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성 주인공의 이름이 폴이고 남자의 이름이 로제라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성별을 헷갈리게 했다는 평가도 있다. 책의 제목에도 쓰인 브람스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브람스가 평생 사랑했던 스승의 부인인 클라라 슈만과 브람스의 나이차가 14살 차이였다는 점이 폴과 시몽의 나이차와 똑같다는 점에서 의도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인 스토리들은 평범한 여성에게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클리셰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 책은 부조리의 반복으로 끝이 난다. 자신을 외롭게 하고 다른 여자들과 즐기며 사는 로제와의 사랑은 고통이라는 것을 알지만 다시 그를 선택한 점은 알베르트 카미의 시지프 신화에서처럼 커다란 바위를 죽을 힘을 다해 언덕 위로 올려놓으면 그 바위는 아래로 굴러떨어져 다시 처음부터 고통스럽게 바위를 굴려 올려야 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20대의 사랑과 40대의 사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익숙한 것에 만족하는 사랑이 중년의 사랑의 전형일까?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위해 항상 모든 것을 해주는 남자보다 바람을 피면서 여자를 외롭게 하는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여자의 심리는 무엇일까? 책에서 폴은 다음 행동이 예측이 되면 그것에 심한 권태를 느끼는 타입이다. 그런데 잘생기고 예의 바른 시몽은 모든 행동이 예측 가능한 남자였다. 그러나 살이 찌고 담배 냄새에 쩌든 40대의 로제는 항상 예측을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 폴과 로제의 사랑의 형태에서 20대의 시몽의 헌신적인 사랑까지. 이 책은 아주 다양한 질문이 들게 하는 그런 책이다. 분량이 상당히 많지는 않지만 읽고 난 후에 생각해볼 거리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한다.